자, 이제 35장 네임 서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임 서버는 뭐 DNS 서버라고도 부르는데, 자, 네임 서버가 과연 무엇 하는 것인지 네임 서버에 우리가 개념을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라넷 환경, 인터넷 말고 우리의 사설 네트워크 있죠? 사설 네트워크에서 네임 서버를 우리가 직접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임 서버의 구동 원리를 이 직접 구축을 하면서 이렇게 구동이 되는 거구나 하고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주지를 할 사항이 있는데, 자, 일단 네임 서버 구축하는 게 사실 뭐, 네임 서버를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네임 서버를 잘 구축하는 사람이 또는 구축을 해본 사람이 강의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직 네임 서버가 뭔지 모르거나 혹시 알고는 있더라도 네임 서버를 직접 구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를 하고 네임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임 서버는 사실 구축하는 게 리눅스 다른 서버들보다 비교적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또 네임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인터넷 환경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네임 서버에서 뭐 인터넷 환경이 좀 제대로 돼 있어야만 네임 서버가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거구나. 또 네임 서버를 구축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 도메인 네임을 내가 인터닉 이런 데에 등록을 하고 네임 서버를 등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직접 네임 서버를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습도 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번 장에서는 저희가 교재 네임 서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저희 초보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교재만 보고 따라해서 네임 서버를 내가 구축을 직접 실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나중에 여러분이 네임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직접 구축을 할 수 있고 파악이 된 후에는 교재를 보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쭉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장에서는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교재의 내용 중에 일부 처음 하기는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초보자 입장에서 생략을 하고 우리가 네임 서버의 개념과 또 네임 서버를 직접 구축하는 방법, 직접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방법을 위주로 이번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임 서버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임 서버 구축되고 나서 네임 서버에 사실 그 나름대로 문법이나 이런 게 조금 복잡하게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재나 또 교재가 없다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참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직접 네임 서버를 한번 구축을 해보는 것 그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네임 서버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딱 파악을 하죠. 아주 간단하게. 네임 서버란 뭐냐?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web.yahoo.com 치죠? 이렇게 하면은 web.yahoo.com이 바로 접속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web.yahoo.com은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이렇게 숫자로 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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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이 되는 컴퓨터의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만 쳐서는 이 web.yahoo.com 이 컴퓨터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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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을 이해를 하면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우스운 일이죠. 그럼 야후 말고 다른 사이트들 들어갈 때마다 늘 이 IP 주소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web.yahoo.com을 쳤을 때 웹브라우저에서 이 컴퓨터의 실질적인 IP 주소가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 이 IP 주소를 나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서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컴퓨터가 네임 서버 역할을 하진 않죠. 여러분 PC에서 여러분 PC 만약에 여태까지 윈도우즈 계열을 썼다면은 윈도우즈 계열을 직접 내가 네임 서버를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진 않죠. 내가 여러분 네트워크 설정 부분에서 네임 서버 설정 부분이 있죠. 도메인 네임 서버. 그쪽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이런 주소들, 네임 서버 주소들 또는 여러분이 할당된 네임 서버 주소들을 직접 입력을 했을 것입니다. 또 동적 DHCP 그러니까 ADSL이나 VDS를 사용하는 사람은 동적으로 될 뿐이지 사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네임 서버를 우리한테 할당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임 서버 컴퓨터는 개념이 내 PC가 있잖아요. PC. 내 PC가 있으면은 어딘가 멀리 원격지에 네임 서버가 있어서 이 네임 서버 주소가 만약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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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다. 그러면 내가 내 PC에 내가 앞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
web.yahoo.com이라고 칠 건데 그럴 때 요 네임 서버가 이 이름을 실제 주소로 해석을 해줘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설정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web.yahoo.com을 쳐도 여기 쭉 가서 야 web.yahoo.com 주소가 몇이야? 그럼 얘가 그거 몇이야 알려주니까 web.yahoo.com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더 간단히 얘기하면 web.yahoo.com을 이 IP 주소, 진짜 IP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서버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 서버에 계층적인 관리 구조가 있는데 네임 서버가 전 세계에 한 대만 있진 않습니다. 확실히. 왜 한 대만 있지 않냐? 여러분 전 세계 그 컴퓨터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모든 컴퓨터를 네임 서버, 모든 그 도메인이 있는 컴퓨터의 이름과 web.yahoo.com 이런 거죠. 이름과 이 진짜 주소를 한 대 컴퓨터가 다 관리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층적인 관리 구조를 갖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층적 관리 구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web.yahoo.com 생각해 볼까요? 웹 거꾸로 나오네요. web.yahoo.com 하고 맨 끝에 점까지 생각을 해보죠. web.yahoo.com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웹이라는 컴퓨터가 있고 이 웹이라는 컴퓨터를 관리하는 컴퓨터 그 도메인이 야후구나. 그리고 야후는 com이라는 네임 서버 여기 등록이 되어 있고 얘는 이 루트라는 네임 서버가 알고 있구나. 이렇게 계층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격지에서 어느 우리 PC가 있겠죠, 당연히. 뭐 이 사이에 있지는 않겠죠. 여기 있으면은 web.yahoo.com을 찾고 싶다. 그러면 차례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루트로 갔다가 루트 내려왔다가 이런 순서대로 그 검색 네임 서버를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검색하는 차례는 자 계층적으로 점 있고 com 그리고 도메인 이름 그리고 호스트 이름 컴퓨터 이름 이렇게 차례대로 계층적으로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 우리 web.yahoo.co.kr 볼까요? web.yahoo.co.kr 그리고 점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자, 이 점은 뭐냐면은 모든 도메인을 관리하는 자 상위 도메인이죠. 또 그 하위에 있는 도메인들 또 그 하위에 있는 호스트 이름들 얘는 또 도메인 이렇게 되는데 모든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루트 그러니까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가장 루트가 되는 주소가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웹브라우저 상에서 여러분 사실은 원래는 web.yahoo.com만 치는 게 아니고 여기 맨 뒤에 점을 붙여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한번 나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쳐보세요. 똑같이 들어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불편하니까 요거를 생략할 수 있게끔 한 것뿐이지 원칙적으로는 맨 뒤에 점이 붙어 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나중에 설정할 때 왜 점이 붙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루트 네임 서버부터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web.yahoo.com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임 서버의 종류와 역할을 한다. 아직 뭐 네임 서버가 뭔지 감은 일단 잡았죠? 네임 서버 뭐죠? web.yahoo.com을 뭐 주소, 실질적인 주소로 바꿔주는 서버 컴퓨터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 서버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봐보죠. 마스터 서버, 슬레이브 서버, 캐싱 전용 서버, 포워드 서버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마스터 서버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네임 서버 야 네임 서버 한번 우리 구축해 볼까? 우리가 이번에 구축할 것도 기본적으로 네임 서버 일반적인 네임 서버가 되겠습니다. 얘는 존 형태의 DB 파일을 유지한다. 자,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일단 용어는 알아야 됩니다. 존 형태의 DB 파일. 용어를 모르더라도 용어를 들어는 봐야겠죠? 나중에 쓸 거니까. 존 형태의 DB 파일을 유지한다. 슬레이브 서버는 한마디로 보조 서버입니다. 얘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조로 얘가 구동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고 캐싱 전용 서버는 존 파일이 없이 중간 역할만 수행한다. 자, 네임 서버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자기의 도메인을 관리합니다. 도메인. 자, 네임 서버 이름 중에 우리가 웹.yahoo.com은 얘 뭐예요?
얘는 웹서버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앞에 웹 들어가면은 웹서버. yahoo.com 도메인 이름의 호스트명이 www인 컴퓨터. 아, 이건 웹서버로 쓰겠구나, 당연히. 물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쓰니까요. 아, 그래서 웹서버. 네임 서버는 네임 서버 약자인 ns.yahoo.co.kr 아니 com. 자, 얘가 기본적으로 yahoo.com이라는 도메인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관련 네임 서버 이름은 NS라고 붙입니다. 자, 이렇게 네임 서버 역할을 하는데, 자, 이 도메인을 관리한다는 게 이 yahoo.com 말고 web.yahoo.com 말고 또 FTP도 있겠죠. 있고 yahoo.com이란 도메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 이름이 다 있겠죠. 뭐.yahoo.com 이렇게 돼 있죠. 뭐.yahoo.com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거 굉장히 큰 회사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이름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ns.yahoo.com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네임 서버. 우리 도메인, 야후 도메인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다. 그래서 얘가 하는 거는 기본적인 마스터 서버겠죠. 마스터 서버니까 존 형태의 DB 파일을 유지한다. 존 형태로 우리 존이라는 게 이 영역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존을 관리하는 게, 이름을 관리하는 게 나다. ns.yahoo.co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존 파일이 없이 중간 역할만 수행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특별히 관리하는 도메인, yahoo.com. 이렇게 도메인을 관리하는 ns 서버가 아니고, 네임 서버가 아니고, 나는 관리하는 건 없어. 하지만 중간 역할은 해. 뭐냐, 누가? 내 PC다. 뭐 얘는 아니겠지만 뭐 aa.com이다. ns. 이런 네임 서버가 있다. 만약에 얘가 캐싱 전용 서버다. 그러면은 내가 네임 서버를 얘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얘는 자기가 관리하는 건 없는데 얘한테 내가 뭘 물어보냐면 야 yahoo.com 그 주소가 어떻게 돼? 그럼 얘가 기다려봐. 그래서 상위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다시 알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는 중간적인 역할만 할 수 있는 것도 캐싱 전용 서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드햇에서 기본적으로 마스터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임 서버를 우리가 많은 설정을 해줘야 되지만 레드햇을 설치하고 서버 설치나 전체 설치를 하고 나서는 캐싱 전용 서버로 간단하게 아무 설정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포워드 서버라고 있는데 포워드 서버는 대표적인 게 루트 네임 서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존 파일이 없고 해당 서버로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앞에 이제 볼까요? 얘가 루트 네임 서버라 했죠. 얘도 자기가 관리하는 도메인이 없습니다. 그냥 해당 서버로 이렇게 전달만 해준다.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PC에서 나 이거 알고 싶다. 그럼 얘한테 물어본댔죠? 얘한테 물어본 게 사실 아니지만 내 PC가 이거고 이게 내 PC를 관리해주는 우리 도메인의 네임 서버다. 그러면 얘한테 물어봐요. 야, yahoo.com 어떻게 돼? 그럼 얘가 잠깐 있어봐 하고 루트 얘한테 갔다가 얘는 자기가 관리하는 건 없고 야 누구한테 가 이렇게만 알려주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루트 이런 애들을 포워드 전용 서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설정할 게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같이 구축을 해보고 또는 캐싱 전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인드 관련 패키지가 자, 네임 서버 하는데도 바인드는 뭐냐? 바인드가 뭐냐면은 네임 서버를 여러분 FTP 서버 역할을 해주는 게 FTP 서버가 아니고 몇 가지 있죠? VSFTP나 프로 FTP 이런 서버 프로그램들이죠. 마찬가지로 네임 서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인드라는 패키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인드 패키지는 현재 레드햇에서는 바인드 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인드 관련 패키지는 바인드랑 바인드 유틸, 바인드하고 바인드 DVL 그리고 캐싱 네임 서버 이렇게 관련 패키지들이 있고 바인드 서버는 또 역시 스탠드얼론 타입의 서비스입니다. 스탠드얼론 타입의 서비스는 알죠? inetd, xinetd 타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스탠드얼론 서버죠. 네, 스탠드얼론 타입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스탠드얼론 타입의 서비스는 우리 여기 들어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서버 설정 쪽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 named라는
그 구동 파일로 해서 그 네임 서버가 구동되고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 설정 파일은 etc 밑에 named.con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혹시 개념이 잘 안 와닿더라도 우리가 직접 해보면 되니까 일단 네임 서버는 첫 페이지에 했던 web.yahoo.com을 뭐 자기의 주소로 바꿔주는 서버를 만드는데 이 서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다. 그런 개념으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캐싱 네임 서버도 얘기 나오는데 관련 패키지 설치 후 구동할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캐싱 네임 서버는 아까 잠깐 설명했죠. 내가 따로 설정을 안 하더라도 레드햇 9를 깔 때 전체 설치하거나 또는 서버 설치를 하면은 캐싱 네임 서버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마스터 네임 서버죠. 얘를 설정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데 순서를 잠깐 봐보죠. 요약을. 네임 서버 구축하는 순서입니다. 자, etc 밑에 named.conf를 일단 여기에 도메인 포워드 존 영역을 설정한다. 자, 이게 뭘 포워드란 용어는 일단 도메인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알죠? yahoo.com 이런 게 도메인이고 또 우리가 지어줄 거 뭐 abc.com 이런 게 도메인 이름입니다. 자, 요 도메인의 포워드라는 건 얘를 IP 주소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포워드의 존이 뭐였죠 아까? 존 DB라는 게 있다. 이런 영역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실습할 걸 미리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실습할 거는 우리 도메인이 john.com이라고 치죠. 자, 얘를 가지고 실습을 할 건데 이 도메인 안에는 컴퓨터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 여러 컴퓨터들을 있는데 자, 외부에서 야, web.john.com이 누구야? 그러면은 얘가 웹이죠. 얘를 web.john.com을 이 IP 주소 있겠죠. IP 주소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영역을 설정 이 파일 안에 요 도메인은 몇이야. 그리고 이 컴퓨터는 뭐뭐뭐 있어. 요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문법에 맞춰서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파일이 실질 파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앞으로는 web.john.com 하면은 얘는 IP 주소가 몇 번이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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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을 알고 있는데 이 IP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이름이 뭐야? 요것도 알려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리버스 전용이요. 리버스 반대되는 거죠. 포워드는 뭐죠? 아까 얘기했죠? web.yahoo.com을 IP 주소로 바꿔준다고 리버스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리버스는 거꾸로 이 IP 주소를 web.yahoo.com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 그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자, 우리가 john.com을 도메인을 샀어요. 이 도메인을 돈을 주고 사겠죠. 어디서 사죠? 뭐 도메인 등록하는 사이트들 많이 있죠. 뭐 인터넷 찾아보면 요즘에 대행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 가서 도메인을 뭐 1년에 뭐 22,000원 정도 주고 이 도메인을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 도메인을 사는 것 뿐이지 사실 내가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죠. IP도 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이름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 뿐이죠.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쓰려면은 내가 웹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web.john.com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야겠죠. 저건 내가 만들었어요. 이게 web.john.com으로 쓰겠어요. 또 FTP 서비스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FTP 서버를 만들었어요. 또 메일 서버도 할 거예요. 메일 서버. 뭐 NS 서버, NS, 네임 서버. 그러면 저건 이런 컴퓨터를 많이 만들고 또 내가 지금 CEO니까 CEO.john.com이라는 컴퓨터도 여기다 만들 거예요. 내가 쓸 컴퓨터.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들의 이름이 각각 얘는 아까 웹, FTP, 뭐 NS 이름은 각각 되지만 얘네들은 도메인이 뭐예요? john.com이죠. 이 john.com이라는 도메인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죠. 그리고 얘 이름이 컴퓨터 이름은 호스트 이름은 웹이에요. 그러면은 얘 전체 이름은 web.john.com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등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일단 등록을 해줘서, 자, 이제 네임 서버가 하는 역할.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ns. 아까 네임스 ns인데 ns.전.com을 구축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야, 웹.존.com 컴퓨터 주소가 메시하고 외부 인터넷에서 쭉 와가지고 따라오고 어디 걸치고 와서 얘한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 갖고 있냐? 얘는 웹.존.com이 실제 주소가 100.100.100.100이다. 이 정보를 이 컴퓨터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컴퓨터를 어떻게 갖고 있냐? 바로 요 두 줄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두 줄을. 간단하죠?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요게 이름을 알려주기 위한 요 두 줄을 설정해. 거꾸로. 내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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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을 아는데 이거 컴퓨터 이름이 뭐지? IP 주소를 아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얘가 설정을 해주면은 얘가 야,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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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그거 웹.존.com이야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밑에 두 줄, 요 두 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설정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나중에 같이 개념을 파악하고 해보자. 자, 또 네임 서버에 도메인을 추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컴퓨터 하나를 기껏 만들어서 네임 서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컴퓨터 지금 4대밖에 없는데 4대밖에 못하냐 그게 아니고 얘가 다른 도메인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도메인들 안에 컴퓨터 여러 개 있죠. 만약 이거는 벤.com이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벤.com을 찾을 때도 나중에 얘한테 올 수 있고 존.com을 찾을 때도 얘한테 올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네임 서버에 도메인을 추가해서 설정할 수 있다. 내 도메인 말고도 추가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두 줄 있죠? 이 두 줄을 똑같이 그냥 해주면 됩니다. 단 밑에 두 줄 리버스 존 영역은 도메인 추가할 때는 존 영역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도메인 추가 시에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거 할 때는 거꾸로도 되는데 자기 거 말고 남의 거까지 해주겠다. 그러면은 거꾸로 도메인 추가 시에는 리버스 존 영역이 추가되지 않는다. 밑에 두 줄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개념적으로만 알아두도록 하죠. 자, 슬레이브 네임 서버를 설정하는 방법은 순서를 요약하면은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슬레이브 네임 서버를까지 설정을 하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되는구나. 자, 이런 건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참조하도록 하죠. 자, 네임 서버를 구동하는 명령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죠. 자, 네임 서버 구동하는 명령은 얘죠. 얘하고 스타트. 얘도 쉘 스크립트죠, 사실. 그래서 얘가 스타트를 넘겨주면 얘가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껐다 다시 하겠다. 그러면 리스타트 좀 되죠. 중지하겠다. 스톱.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사용도 되고 거꾸로가 아니고 부가적으로 서비스 네임드 스타트. 서비스하고 서비스명 옵션 이렇게 주면은 이 서비스를 스타트할 건지 이 서비스명을 스타트할 건지 스톱할 건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임 서버가 제대로 구동 확인되는 명령어는 ns 룩업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구동 확인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만 일단 알아두죠. 명령어. 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고 네임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가 여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뭘 할 거냐면은 내가 이번에 도메인을 하나 존벤.com이라고 도메인을 등록을 할 거예요. 어디다가? 도메인 뭐 등록회사 있죠? 등록 대행회사. 거기다 등록을 해서 내가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공인 IP를 가진 리눅스 서버 2대가 있어야 된다. 왜냐? 이거를 네임 서버로 쓸 거거든요. 네임 서버가 2대 있어야 된다. 2대 준비가 돼야 되고 준비를 해놓고 사실 한 대도 되는 데도 있는데 일단 2대가 많이 권장 사항이니까 2대 네임 서버를 준비하고 도메인 등록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메인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등록할 때 여러분 존벤.com을 할 때 내가 컴퓨터가 존벤.com이라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등록할 때 여러분이 네임 서버에 IP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임 서버가 아직 도메인 이제 등록하고 네임 서버는커녕 있지도 않은데 그래도 네임 서버 IP를 입력해야 된다. 그럼 내가 직접 네임 서버가 없다. 그러면은 도메인 등록 사이트에서 네임 서버 서비스도 무료로 해주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존벤.com을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꼭 내가 네임 서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사실 네임 서버를 운영하는 게 사실 내가 벅찰 수도 있죠.
내 컴퓨터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데, 여기서 웹 서비스 하기도 힘든데, 또는 몇 대 하기도 힘든데, 여기다 네임 서버까지 내가 구축할 필요까지는 꼭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대규모로 한다면은 내가 내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네임 서버가 있다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록을 공식적으로 한 다음에 내 네임 서버 컴퓨터 이제 아까 공인 IP 가진 리눅스 네임 서버로 쓸 컴퓨터 준비된 컴퓨터 여기다가 하나의 EC2 컴퓨터 파일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밑에 네임드 밑에 파일을 설정할 때 이 안에 존벤.com을 등록을 할 겁니다. 이 안에 뭐 파일 수정하는 거는 이따 같이 해볼 거니까 간단하니까 존벤.com을 여기 안에 내용을 어떻게 문법에 맞춰 써주고 그러고 나서 바 밑에 네임드 밑에 존벤.com.존이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이 파일 이게 존이라는 게 나죠. 존 여기 이게 DB 파일 아까 존 DB를 가지고 관리를 한댔죠.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마스터 네임 서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요 확장명의 존인 파일 사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관리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파일을 생성하고 이 파일을 편집을 할 것입니다. 자, 요 안에는 뭘 써줄 거냐면은 존벤.com 도메인 우리가 지금 도메인을 뭐가 준비됐냐면은 내가 네임 서버 쓸 컴퓨터 하나 웹 서버 하나 뭐 클라이언트 하나 뭐 FTP 서버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web.존벤.com 그러면 얘가 IP가 실질적으로 있겠죠. 얘가 IP가 몇 번이다 하고 이 안에 써주는 것입니다. 또 FTP 쓸 건 FTP 그 서버로 쓸 컴퓨터의 IP는 몇 번이다 하고 요 파일 안에다가 직접 써주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요 네임 서버 지금 네임 서버 만드는 거죠. 네임 서버에 누가 접속을 해오면은 요 파일을 보고 이 주소에 이거 찾아요. 이거의 IP는 몇 번이에요. 이럴 때 이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지. 자, 이번엔 리버스 DNS 서버를 설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랑 방법론은 거의 비슷한데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게 무슨 말이죠? web.존벤.com이 IP가 몇이다. 이게 아니고 이번에는 IP가 몇이는데 얘가 web.존벤.com이다. 이렇게 하는 거꾸로 설정을 해주면 된다. 이거 두 개랑 비슷하니까 실습에서 해보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네임드 스타트. 네임 서버 컴퓨터에서 서비스 네임 서버가 아직 시작 안 되죠. 그리고 네임 서버를 시작을 하면은 네임 서비스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임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고 컴퓨터를 껐다 켜도 계속 네임 서버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NTCSV에서 여기서 계속 항상 네임드 데몬이 항상 구동되도록 체크를 해줘야겠죠. 이건 뭐 간단하고 7번은 간단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네임 서버가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가 완벽하다 그러면은 web.kr, lik.mobile.kr에 또는 여기 등록 대행사 이런 데가 편한데 여기다가 내가 구축한 네임 서버 있죠. 이제 네임 서버 내가 구축했죠. 이제 구축한 거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네임 서버로 쓸 거예요. 하고 어디다? web.kr, lik.mobile.kr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등록하는 절차 같은 거는 사실 이런 등록 대행사나 이런 데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네임 서버까지 구축을 했다. 그 대신 내가 네임 서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인 IP야겠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컴퓨터여야지 유리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도메인 서버, 우리 도메인 안에 있는 컴퓨터들은 앞으로 네임 서버를 우리가 설정한 네임 서버 있죠? 얘를 네임 서버로 지정을 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얘를 네임 서버로 지정해 놓으면은 물론 얘를 안 써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거니까 우리가 쓰면은 외부 나갔다가 들어오고 얘가 알아서 처리를 이름 해석은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임 서버를 새로 구축한 네임 서버 바꾸는 방법은 리눅스 클라이언트다. 만약에 내가 리눅스다. 내 PC 쓸게. 그러면은 etc 밑에 resolve.conf 이 파일 우리 확인해 봤었죠? 거기 네임 서버라는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 이 IP 새로 구축한 네임 서버에 IP만 써주면 되고 윈도우즈 같은 계열은 굉장히 편하죠. 네트워크 설정해서 변경하면 되죠. 거기 IP 쪽에 네임 서버 넣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설정을 변경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리눅스 네임 서버 보면은 패키지는 bind 다시 하고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rpm qa 이 명령을 보면은 현재 네임 서버가 내 리눅스 서버에 설치가 됐는지 확인이 되고 데몬 이름은 named입니다. 실행되는 스크립트 이름도 named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데몬 이름도 named고 etc 밑에 init 밑에
named라는 스크립트죠. 그래서 서비스 named start 이렇게 했었죠. 리스타트, 스톱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ps-ef는 뭐죠? 아, 이 데몬이 구동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실습에서 차례대로 해볼 거니까 이렇게 해보고 주요 설정 파일 또는 명령어는 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꾸 반복한 겁니다. 주요 설정 파일은 네임 서버 하기 위해서 일단 요게 꼭 우리가 설정할 거예요. named.compose 있을 때 또 이거 설정을 나서 설정에 의해서 요거 파일을 생성을 할 겁니다. 좀ben.com.zone 만들 거죠, 우리? 또 거꾸로 IP를 거꾸로 한 REV 좀ben.com.REV 이런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파일이 네임 서버에서 주요하게 설정할 거고 이런 파일이 기존에 있는데 이 파일은 우리가 따로 설정을 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파일은 무엇인지 간략히 얘기를 하면은 자, 네임 서버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내 네임 서버가 전 세계에 있는 IP당 도메인을 다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내 도메인 있죠? 존벤.com에 컴퓨터에 있는 거 몇 대 안 되겠죠? 얘네들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요. 이 정보가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죠? 여기에. 이 안에 우리가 적을 거예요. 이 안에 들은 거밖에 없어요.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네임 서버를 열쓰면은 우리 이 안에서만 쓸 거예요? 실제로 밖에 저기 멀리 있는 컴퓨터들 찾아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멀리 있는 컴퓨터를 찾아가겠죠? 알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찾아가는지 또 얘기해 볼게요. 위에 첫 페이지 보면은 자, 클리어하고 내 네임 서버, 내 도메인의 네임 서버, 내 PC 야, 뭐 좀 알려줘 하면은 얘가 자기가 아는 게 얼마 없어요. 자기가 관리하는 도메인 조금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있어봐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이 루트한테 물어봅니다. 루트. 그러면 루트는 얘한테 이렇게 차례로도 되죠. 왜 그래서 아 web.yahoo.com이 몇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루트의 주소는 또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까 본 named.ca 그 파일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에 바로 그 루트의 주소나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따로 설정을 바꾸거나 할 건 아니니까 우리가 중요한 파일은 이 두 개 파일, 세 개 또는 세 개, 이 파일들이 중요하게 설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리눅스 클라이언트에서는 뭘 바꿔야 된다고요? 이걸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네임 서버를 우리가 새로 만든 네임 서버 걔로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 엑스윈도에서 그 네임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은 red-config-mind라는 그 명령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픽상으로 쉽게 설정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 개념기가 어려우니까 또는 엑스윈도가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네임 서버를 구축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 파일을 설정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 두 개 파일을 설정을 하는 것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을 잘 익혀두도록 하죠. 자, 요 그림 우리가 계속 나왔는데 이 그림이 우리가 지금 실습할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네임 서버가 어디 구축해놓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거를 요 그림상에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직접 몇 글자를 고치고 해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구나 뭐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요 그림상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요 그림을 잘 보도록 하죠. 자, 현재 내가 사설 네트워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실 컴퓨터 한 대죠. 한 대 안에서 VMware를 띄웠죠. 자, VMware 하나 띄워서 IP를 앞에는 192.168.2 우리 네트워크 주소는 이거고 호스트 주소는 202번 하나 얘를 웹 클라이언트로 쓸 겁니다. 얘는 웹 클라이언트. 얘는 그냥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일반 PC 사용자 이런 역할을 하는 202번 또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웹서버를 하나 구축할 거예요. 간단하게 웹서버 구축하는 게 IP가 200번이에요. 잊어먹지 마세요. 윈도우즈 2003에 웹서버를 IP 200으로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웹서버를 구축하고 이제 네임 서버를 리눅스상에서 구축하는데 네임 서버의 IP는 201번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자체가 자, 지금 우리가 공인 IP가 아니죠. 사실 이거는 공인 IP가 아니라서 외부에서 요거 우리를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도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터넷이죠. 하나의 인터넷처럼 가정을 하고 구축을 해보면은
밖에서 하나 똑같이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같이 구축을 해볼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번이고 얘가 우리가 로컬 네임 서버로 여기다 설정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우리가 캐시DB를 만드는데 캐시DB가 아까 존 파일 있죠? 존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존 파일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우리가 현재 존 파일 안에는 얘 이름이 얘를 웹서버로 쓸 거예요. 웹서버. 얘가 johnben.com이라고 가정하고 사실 도메인을 등록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등록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 도메인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를 여기다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네임 서버는 관리하는 게 얘네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죠. 얘네들 중에서 특히 서버 그룹군이 뭐죠? 얘는 클라이언트니까 뺀다 치더라도 이 서버를 관리할 거죠. 물론 자기 주소도 관리할겠지만 서버를 관리할 건데 이 서버, 웹 서버를 관리할 건데 누가 앞으로 외부에서 이제 외부가 얘죠. 외부에서 web.존벤.com 하고 엔터를 땅 치면은 사실 이런 게 없죠. 이런 도메인 없습니다. 이게 이런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뭐 도메인을 찾아서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만 우리가 201번을 네임 서버로 구축을 하고 구축한 상태에서 얘가 난 DNS 서버를 앞으로 얘로 쓸 거야. 이렇게 설정만 해놓는다면 또 얘의 DB에는 web.존벤.com은 IP가 이거야. 자, 이거 웹이 아닌 FTP입니다. FTP 서버도 할 겁니다. ftp.존벤.com도 얘도 FTP 서버로도 쓸 거예요. 두 개 동시에. 컴퓨터를 꼭 따로 할 필요는 없죠. 웹 서버도 되고 FTP 서버도 되고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야. 주소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내가 옛날에는 하고 자, 이렇게 해놓고 네임 서버를 구동을 한다면은 어떻게? 서비스 네임드 스타트 이렇게 명령을 준다면은 내가 얘를 네임 서버로 썼기 때문에 web.존벤.com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름 해석하기에도 여기로 오죠. 일로 오는데 내 DB를 일단 찾아볼게. 잠깐 있어봐. web.존벤.com 이거야 해서 얘가 여기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넓은데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여러분 외부에 있는 그 네임 서버를 썼어요. 이거는 이제 공인된 네임 서버인데 자, 이 네임 서버로 네임 서버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내가 web.yahoo.com 하면은 여기로 가서 얘가 web.yahoo.com을 나한테 해석을 해서 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얘로 설정을 안 했어요.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우리 네임 서버 있는데 하고 얘로 했다.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web.yahoo.com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web.yahoo.com을 잘 돌려줘요. 나한테. 왜? 얘가 web.yahoo.com은 없지만 자기가 나가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알아가지고 돌려서 나한테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자, 다시. 내가 전에 얘를 설정했을 때 web.yahoo.com은 잘 가죠. web.존벤.com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를 설정했다. 공인된 거. 그러면은 못 찾는다고 나와요. 왜?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돌려주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네임 서버를 이걸 설정했어요. 그럼 web.존벤.com 하면은 원래는 없는데 우리가 요 존 파일, 우리 DB 캐시 DB 여기다가 web.존벤.com이 있어. 물론 외부에서는 모르지만 우리 이제 이 안을 전부 다 치면은 있어 그거. 그거 내가 알아. 하고 얘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몇인데? 요거구나 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축할 거는 요거를 구축을 할 것이다. 자, 다시 다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DNS 그 네임 서버를 설정을 예로 했다. 그러면은 네임 서버를 찾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web.yahoo.com 알려줘. 물어보니까 얘가 자기가 web.yahoo.com을 관리하는 서버가 아니거든요. 얘는 잠깐 있어봐. 날 모르겠어 하고 루트 네임 서버 점이라 그랬죠. 얘한테 물어봅니다. 얘한테 야 web.yahoo.com이 거꾸로 해볼까요? web.yahoo.com 하고 점이라 그랬죠. 점이 원래 있는 거랬죠. 그래서 거꾸로 찾아갑니다. 거꾸로 뒤로. 그래서 루트 도메인한테 물어봅니다. 루트 도메인한테 이거 web.yahoo.com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이 루트 도메인이 아는 거는 web.yahoo.com 모르고 야 그건 모르겠고 이 컴이라는 그 네임 들어간 거를 관리하는 그 서버를 알려줄게 해서
그 서버를 알려준다. 그럼 내가 이번에는 여기 com 네임 서버라고 부르거든요. 이 서버에 가서 야, yahoo.com이 web.yahoo.com이 뭐야 하면은 얘는 web.yahoo.com은 모르겠는데 yahoo.com은 내가 알고 있거든. 왜냐면 컴자 들어가는 거는 내가 다 알아. 걔 주소는 몇 번이야 하면은 걔한테 또 갑니다. 걔한테 가면 걔가 바로 ns. 네임 서버겠죠. ns.yahoo.com 이렇게 야후 사이트를 야후 도메인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 얘한테 물어봅니다. 얘가 야 web.yahoo.com이 몇이야 하니까 그거 내가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안에 web.yahoo.com이 이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를 알아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돌려줘. web.yahoo.com 몇이야 하고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web.yahoo.com을 물어보면 얘가 자기가 알면은 바로 알려주고 자기가 관리하는 것만 알려주고 관리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얘한테 물어봐서 또 얘한테 물어봐서 얘한테 물어봐서 얘가 관리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알려줘서 이렇게 알려주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자, 요번 거 우리 거 해보죠. 얘한테 물어볼 땐 제가 web.yahoo.com에도 똑같아요. 얘가 모르니까 똑같이 가서 얘한테 물어보고 web.yahoo.com은 ns.yahoo.com 이 네임 서버가 관리를 하는 거야. 나 캐시DB에 이게 적혀 있어.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와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설정하더라도 네임 서버가 우리가 정상 작동한다면 요거를 설정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인터넷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설정하나 요걸 설정하나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존벤.com은 얘는 모른다 했죠. 그래서 존벤.com은 이렇게 web.yahoo.com을 야후 네임 서버 관리하듯이 마찬가지로 web.존벤.com도 우리가 구축한 이 네임 서버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알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존벤.com을 실질적으로 등록을 안 하더라도 우리 이 안에서는 실제 사이트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테스트를 해서 DNS 서버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그림은 계속 볼 테니까 다시 한번 익혀두도록 하죠. 자,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찍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축 실습을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할 텐데, 네임 서버 일단 그 구축 실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임 서버가 이제 마스터 네임 서버. 우리가 인트라넷상에서 존벤.com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등록 안 하지만 인트라넷 이 안에 우리 사설 네트워크 이 안에서는 뭘 해도 관계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존벤.com을 등록을 했다 치고 사설 IP를 가진 리눅스 네임 서버를 한 대를 준비하겠습니다. 201번 위에. 자, 요거를 클리어하고 요걸 하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웹서버 FTP 서버 겸용 한 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200번 IP. 뭐 이게 꼭 윈도우즈 이런 필요 없는데 우리 윈도우즈 서버가 바탕화면에 깔려 있으니까 요거를 웹서버로 사용하겠습니다. 테스트용으로. 그리고 웹 클라이언트 PC를 두 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두 대를 준비하는 건 아닌데 자, XP에서 설정하는 거랑 리눅스에서 설정하는 거 얘는 그냥 인터넷만 사용할 거예요. 인터넷만 사용하는데 네임 서버를 얘로 설정을 해서 얘가 타고 나가게끔 얘가 아는 거는 나한테 가르쳐주고 모르는 건 타고 나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임 서버를 직접 설정하겠습니다. 아까 그 네임 서버 컴퓨터에 설정하는데 차례가 요 두 개 파일만 설정을 바꿔주면 됩니다. 요 두 개 파일을 설정을 바꿔주고 이 파일을 생성을 해주고 존벤.com.존을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법은 우리가 간단하니까 보고 책에 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설정하는 방법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꾸로 web.존벤.com 하면은 요 200번이 나오겠죠? 192.168.200 근데 이번에 192.168.200이 뭐야? 그러면 web.존벤.com이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리버스 네임 서버를 설정해야 된댔죠? 이거 설정하는 것도 이거랑 비슷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네임 서버를 구동을 해야 된다. 네임 서버 서비스를 구동하고 또는 NTCTV 껐다 켜도 되게끔 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리부팅 다시 컴퓨터 껐다 키면은 자, 네임 서버가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네임 서버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거죠. 캐시DB까지 이렇게 요거까지 설정을 했으니까 캐시DB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이제 요번에 할 거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네임 서버를 변경할 겁니다. 우리 지금 클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요걸로 되어 있거든요. 외부에 있는 공인된 네임 서버. 그래서 잘 되죠, 인터넷이. 근데 요거를 끊고 요걸로 네임 서버를 우리 걸로 우리가 설정한 걸로 변경을 해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뭐 다른 데도 먼저 들어가 보고 잘 되는지 web.yahoo.com이나 일반 사이트도 가보고 web.zombie.com도 접속해서 도메인을 web.zombie.com을 얘가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 우리 도메인 그만큼을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도메인 네임 서버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우리가 직접 구축하고 그 구동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실습을 할 텐데 더 간단한 실습인데 자, 이번에는 web.yahoo.com을 접속 시에 web.yahoo.com이 뜨는 게 아니고 web.linux.co.kr이 접속되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뒤로 그림에서 자, 내가 요 밑에 걸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이제 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web.zombie.com도 되고 web.yahoo.com도 잘 가고 있어요. 다 잘 나가요. 외부 나가 얘가 모르는 거는 요거 빼곤 모르죠, 사실. 모르는 거는 밖에 나가서 물어봐서 알아서 알려주고 또 아는 건 얘니까 알아서 알려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얘가 마스터DB 말고 또 다른 도메인도 추가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메인을 요거 사실 추가하면 안 돼요. 진짜 네임 서버에는 추가할 수가 없겠죠. 왜냐? 이거는 얘가 관리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인트라넷 사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죠. 이 안에 web.yahoo.com을 web.linux.co.kr에 진짜 주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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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앞으로는 얘가 인터넷 나 web.yahoo.com 가야지 하면은 얘가 모르면은 밖으로 나갔었는데 이것도 알아요. 이제 얘는 내가 관리하는 게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나 그것도 알아 해서 요 주소를 알려주겠죠. 그러면은 얘가 뜨는 거는 요 주소를 내가 잘못 거꾸로 원래 요 주소를 써야 되는데 엉뚱한 주소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게 뜨는 거죠. 그러면은 web.yahoo.com을 아무리 가도 엉뚱한 게 뜨게끔 그렇게 왜 테스트용이니까 진짜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른 우리 존변.com 말고 우리가 또 하나 도메인을 등록했어요. 하하하.com 이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 하하호.com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등록을 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하하호.com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거처럼 관리를 할 수 있는 네임 서버가 되는 거죠. 이 네임 서버 또 구축할 필요 없이 이 네임 서버에 추가만 하면은 똑같이 관리할 수 있는 네임 서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linux.co.kr의 실제 IP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걔를 yahoo.com.zom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편집해서 리부팅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은 우리 앞에 실습 일이 잘 되면은 그래서 실습 일을 이해하면 요거는 더 쉽게 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스터 네임 서버 설정하는 거랑 네임 서버 존벤.com 도메인을 내가 등록했다는 가정하에 인트라넷 상에 직접 설정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 네임 서버를 이렇게 해보고 도메인을 추가해서 등록해 보겠습니다. yahoo.com을 직접 추가해서 등록을 해. 원래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되지만 이걸 추가해서 등록해서 내 맘대로 이 IP를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